숙제 다 했냐 얘들아? 614번까지 숙제였지. 질문 혹시 있냐? 수업에 몇 번까지 했어? 다 했어? 몇 번까지 했어? 거의 다 했네. 그 980번 980번. 아, 요거 삼각체안이라서 패스합시다, 이 문제는. 981번도 그냥 패스하세요. 민성이 넣고. 네. 뒤에 진도 나옵시다. 오늘 진도 끝내버릴게. 그래서 오늘은 부피 라는 거 이제 배워볼 건데 건이 몇 시에 일어났대?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그것도 안 아, 장난입니다. 아, 새끼. 부수교학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 도형이 있어. 그랬을 때 이거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는 소리는 요 면적을 일반화시켜서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은 그게 이제 부피입니다. 이 소리인데 좀 이해하면 좋기는 한데 왜 우리 구분구조법 생각해보면은 이제 선들을 존나 다 더하면은 면 되는 거잖아. 얘는 이제 면들을 다 더해서 부피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x로 이렇게 적분을 하잖아. x의 범위로. 그럼 사실 면을 이제 찾을 때 일단 면에 이제 면이 이제 이렇게 가로로 쌓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로 쌓인 면에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있을 때 y는 x가 있고, 자 이렇게 0부터 2까지 여기를 밑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사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이렇게 크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여기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이 높이도 x일 거고, 이렇게 튀어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이 높이도 x여서 이런 식으로 수직인 거야. 수직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요게 넓이가 이제 x 제곱일 거고, 얘를 이제 0부터 2까지 적분해 주세요 하면은
뭐 3분의 8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부피 구하기는 정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대신에 쉬운 4점이나 이제 가끔씩 이제 3점 맨 마지막 문제로 등장하니까 요거는 유형 확실하게만 정리해놓으면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좀 큰 이점이 있는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보시고 단 면적만 이제 잘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용으로는 사실 요거를 찾는 게 좀 어렵게 나오거든 내신에서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적분식이 이제 조금 어렵게 등장하는 편이야. 오히려 요 단면적식은 쉽게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부피 구하기에서 모의고사 유형은 그냥 적분 계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신 문제는 이제 이 단면을 이제 어떻게 잘 구하냐, 이 단면만 구하면 또 적분은 그래요. 적분은 시바 그냥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면이 내신에서는 어렵게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는 쉽게 나온다. 뭐 요것처럼 그냥 단순히 y, x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내가 잘라서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거에 그냥 넓이 구해주면 끝나거든. 근데 어떻게 자르는지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있거든. 그거는 조금 뒤에서 보고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한번 해보면은 617번 한번 봐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물의 높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12루트 4x 더하기 9래. 그리고 물의 총 높이가 4일 때 부피를 구하세요 이 소리야. 그럼 얘는 이제 너네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면의 넓이가 요 12루트 4x 플러스 9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제 사실 대충 그리면 그 왜 우리 한국사에서 이거 배우잖아. 그 뭐죠 이거? 그 왜 잉여곡물 그거 있잖아.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모양처럼 될 거거든. 여기에 이제 물을 쌓았을 때 높이가 x면은 요 면적이 12루트 4x 플러스 9다.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얘는 아예 그 면적의 일반화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얘를 그냥 적분 때리면 될 거야. 근데 높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뀔 때? 0부터 4까지 바뀔 때를 해주면 부피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너네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냐면은, 우리 어쨌든 지금 x로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쌓는 것보단 x가 늘어나는 거라서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쌓는 게 더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하지. 그래서 사실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그려서 이해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4고 x만큼 갔을 때 여기가 4x 더하기 9야. 그래서 0부터 4까지 적분한 게 부피야.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기장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너네 요리 해봤어? 요리 안 해봤지, 씨발. 칼질은 해봤을 거 아니야, 살면서. 너네 만약에 종이를 칼로 자른다고 쳐봐. 그러면은 너네 종이 어떻게 잘라? 종이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자를 거 아니야? 이렇게 세워놓고 씨발 이렇게 자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이게 얘를 자른다고 쳤을 때 이렇게 자르면 안 되잖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잘라야 되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른다, 칼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형을 항상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칼질을 했을 때 그 도형이 항상 일반화가 될 수 있게 일정한 도형이 나와야 돼. 이해됐니?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적당히
어렵다는 예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리자 씨발. 요런 원기둥이 있다고 쳐봐. 원기둥이 있다 쳐봐. 그럼 얘를 자를 때 요렇게 잘라주면은 뭐 이런 타원이 나올 거고, 요렇게 잘라주면은 뭐 그냥 이런 그 막 원 반보다 조금 더 자른 뭐 이런 이상한 도형이 될 거잖아. 도형이 일정하지가 않을 거야. 근데 원기둥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은 잘랐을 때 이건 미친놈이죠. 잘랐을 때 원, 잘랐을 때 원, 잘랐을 때 원 이런 식으로 돼. 원으로 계속 모양이 일정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두고 자르면 원기둥은 부피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맞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로 어떤 게 이제 어렵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을 돌려야 되는 경우 하나 어렵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단면 찾는 거. 단면이 이제 일정한 도형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그 어떻게 돌려야 일정한 도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단면이 어려운 거, 네 번째로 적분이 어려운 거, 이렇게 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조금만 있다 하고 뭐 620번도 한번 봐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0부터 1까지지? 네?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지. 이렇게 생길 거고, 얘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거야. 그러면 얘가 밑면이거든. 그래서 요 앞으로 튀어나갈 거야, 도형이. 근데 x축이랑 수직으로 자르게 돼. 그랬을 때 단면이 뭐였으면 좋겠더라? 반원 요렇게.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이해되지? 안 돼? 도현이? 반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x축과 수직으로 잘랐습니다. 얘가 반원이고, 대충 반원이라 생각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반원 튀어나와. 반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단면을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높이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잖아.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반원은 요렇게 생긴 반원의 지름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인 거야. 맞지? 그럼 반띵해주면 반지름이 요런 식으로 될 거고,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게 이제 반원의 넓이일 거고, 얘를 이제 몇부터 몇까지 적분하세요? 0부터 1까지 적분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 이해됐니? 이제 단면이 어렵게 등장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거라 보면 돼. 단면의 식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게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내신에서는 딱 이 정도로 끝나고 모의고사에서는 단면이 쉽게 이제 적분 계산이 어렵게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내가 결국에는 니네가 칼질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도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도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둬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요거는 좀 대표 예시입니다. 참고로 132페이지에 623번 한번 봐봐. 도형 보이니? 원기둥을 이렇게 슬라이스 할 거야. 60도로. 그러면은 지금 도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60도 반지름이 높이는 4 이렇게 될 거거든. 얘는 칼질을 어떻게 해야 일정한 도형이 나오고 그 일정한 도형이 오겠니?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번 고민해봐. 요거 막 회전시켜서 잘라본다고 쳐봐. 어떻게 될까? 한 1, 2분만 줘볼게. 안 돌아가고 있었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조졌다 씨발. 그럼 공식으로 외워. 내가 공식 써줄게. 봐봐. 윗면의 반지름이 R이고 이제 윗면과 세타로 자른 도형의 부피인 거야.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세타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고.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2배 0부터 R까지 (2분의 1) 탄젠트 세타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없앱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피 그냥 공식으로 외워놔. 요걸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됩니다.
존나 잘 설명했는데, 그치? 그러면은 봐봐. 이거 공식 대입하는 것만 한번 다시 해볼게. 624번 한번 보면은 각도가 45도, 반지름이 4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r제곱 x제곱에 dx 얘만 계산하면 끝. 이해되시? 이거 그냥 공식으로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끝나긴 했다. 그래서 우리 슈트에서는 일단 똑같은 얘기가 그냥 식만 바뀌어서 뭐 이동거리 구하세요 아니면 위치의 변화량 구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적분해서 넓이로 이제 구하는 얘기는 뭐 똑같이 요 625번에 VT가 속도가 sin 파이 t더라. 뭐 이런 거는 이제 슈트 얘기랑 사실 똑같으니까 괜찮을 건데 이제 미적분에서 추가됐던 얘기가 속도가 속도에서 왜 요거 있었잖아. 위치가 xt, yt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거. 요거에서의 이제 이동거리를 구하려면은 t가 뭐 a부터 b까지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해줬으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x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에 dt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a부터 b까지 이동 거리야. 공식이니까 알아두시고 이거 엔간하면은 요거 그걸로 나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니까 루트 벗겨질 거야.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곡선의 길이 유형이 있거든.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1번 음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곡선의 길이 구하세요는 요 공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2번 이제 양함수 y는 fx꼴로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3개 추가되더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슈트 얘기랑 다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이거 요 얘기만 쓰는 거 봐보면은 628번에 1번 한번 보면은 참고로 좀 개꿀인 게 미적분 요 음함수 파트에서는 그 이동거리만 물어봐. 위치의 변화량은 못 물어봅니다. 참고로 뭐 당연한 소리지만 이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요 공식 쓰는 거 보여주고 이해 좀 시켜줄게. 628번에 뭐 1번 이런 거 보면은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0부터 2까지 자 루트에 미분 제곱 5t-1의 제곱 더하기 미분 제곱 2루트 5t의 제곱에 d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전개하면 완전 제곱식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이게 답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고. 곡선의 길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이제 요 631번에 요 2번에는 x는이 아니라 y는 이에요. 이거 2번에 1번 미분하기 귀찮은데 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2번에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루트의 1 더하기 2분의 1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의 dx 해가지고 뭐 이것도 계산해 주시면은 곡선의 길이일 거야 이 정도인데 요거를 내가 아니 쌤 시발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냥 식만 똑같은 거지 사실 거리랑 곡선의 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같게 나오는지는 사실 이 상황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 그러려면은 수투랑 미적분 우리 미적분에서 요 음함수 얘기가 왜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수투에서 수투 버전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도형의 이제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이런 걸 파악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치가 x제곱이라고 한번 쳐봐.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1초 후에 위치 1 1초 후에 위치가 1 그리고 2초 후에 위치가 2 이렇게 해가지고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뭐 감소하는 경우는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수직선 위만. 근데 만약에 저렇게 그 음함수로 되어 있으면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x가 뭐 간단한 걸로 할게요. 코사인 t, y가 사인 t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 t에 따라서 이 p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좌표 평면이를.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이동 거리나 요거를 나타내는 곡선의 길이나 사실 똑같을 거다. 그래서 공식이 똑같은 거야. 이해됐니? 이해 안 됐으면 외우면 되면서 알겠지?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얘기 좀 해주자면은 이제 요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fx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엄청나게 확대를 한 거라 치면은 여기가 x 프라임 t고 x의 순간 변화량이니까 여기가 이제 y 프라임 t잖아. 그래서 이렇게 곡선 여기 곡선 대각선 피타고라스 때릴 수 있겠지. 결국에는 요 선들을 대각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더한 거니까 이제 적분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이제 곡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요 아래 있는 양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여기가 1이면 여기가 f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가 이제 저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직선 해가지고 이제 곡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원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 부분구조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공식이니까 대입만 하면 되고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요거는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되 내신에서는 좀 많이 다룬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미적분 끝. 숙제는 끝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래. 끝까지 해오시면 되고 아무래도 수투랑 연계성이 엄청 짙다 보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 실력은 수투 베이스로 하시되 이제 계산 같은 경우는 수원이기도 가끔씩 하니까요. 사실 미적분 공부하시면은 수원 수투 공부는 자연스럽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